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우편 일반 올인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19강입니다. 와우, 요거 하면 이제 여러분 11개만 하면 이제 끝나요. 아마 다음 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쉬는 날이 많아서 다다음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면 저도 좀 쉬는데 다음 주에 뭐 근로자 날도 있고 뭐 이렇게 연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연휴가 많아가지고 5월은 가정의 날인데 여러분, 가정의 날은 우리에게는 지옥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과거 시험 보는 사람은요, 가족 행사를 면제해 줬어요.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인데 제사를 과거 준비생은 안 와도 되게 했어요. 조선시대도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가족 행사 왜 안 오냐 그러면 얘기하세요. 조선시대 때도 시험 볼 때 빼줬다. 알겠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 사각형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세요. 얼굴 사각형으로 생긴 아저씨가 얘기했다. 그렇죠? 뭐라고 하면 전화해서 저 바꿔주세요. 제가 혼내줄 테니까. 그렇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뭐 그런 거죠. 잘하니까. 특히 아들들 말 안 들으면 전화 주세요. 놀려! 이렇게 혼내줄 테니까. 알겠죠? 딸은 전화하지 마세요. 딸은 제가 좀 컨트롤이 힘듭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이제 19강 이제 가도록 하죠. 이제 2장 우편물 수집과 배달인데 여기 챕터 28하고 29인데 챕터 28에 OX하고 객관식, 챕터 29에 OX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예요. 여기는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입니다. 고층 건물 우편물 배달하고 그 다음 무인 우체국 우편물 배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챕터 27이 더 중요해. 챕터 27이 그 특례 10가지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고층 건물 우체국 배달하고 무인 우체국 배달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기는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볼게요. 35페이지. 3층 이상, 그쵸? 3층입니다. 3층 이상 건물 소유주, 그쵸? 에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 곳에 설치하기 힘들면 3개 장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함정팔 수 있는 게 뭘까요? 우편 수취함은 건축법이 아닌 우편법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우편법이야. 우편법. 알겠죠? 건축법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1층이면 어떻게 돼? 설치돼. 1층 출입구, 관리실, 경비실, 우편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출입구 같은데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있어. 그러면 수취함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봐야 합니다. 무조건 설치가 아니야. 좋아요. 그 다음 주소지 배달 있는데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길게요. 36페이지. 여기에서 또 나왔네. 두 번째 줄 다만. 이 다만 이거 진짜 다만 다 없애버리고 싶어. 보험 등기. 그쵸? 특별 송달, 맞춤형. 특히 여러분, 맞춤형, 이 특송은 어떠한 경우도 특송은 다 그래. 특송은 무조건 누구한테 배달해? 특송은. 재판인데 누구한테 하니? 잘못하면 세고랑 차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민사로 하면 수억 날라가는데. 책임질 거야, 우체국에서.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송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수취인한테 배달해야 돼. 수취인한테. 알겠죠? 특송은. 어떠한 경우 특송은. 그 다음 보험하고 맞춤형.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령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여러분. 앞에 내용 있는 거고,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사전에 뭐 받아야 돼? 등기통상일 때는. 경비실에 놓을 수 있어. 대신에 어떻게 해? 사전에 협의 해야 돼, 안 해야 돼? 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수취함 장소가 2개 이상 설치한 곳은 반송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고, 반송함 투입한 우편물 처리 있죠?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요거 다 봐야 돼. 5회 나 봐봐. 5회 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반송 사유를 표시가 없는 우편물을 오배달 방지하기 위해서 여백의 접착지 메모지를 반송 사유를 표기하는 걸 기록해서 일회하나요? 재투함하고 문의한 후 반송 처리한다. 그러니까 바로 반송하는 거야? 아니면 그걸 한번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반송 처리하는 거야. 아예 반송이라 썼어.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반송. 하지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그러면 한 번 정도 물어봐야 한다. 오케이.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헷갈려요, 여러분. 네, 6. 여기, 여러분 여기 헷갈려요, 6. 그쵸? 36페이지 6.
우편 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을 때 교관교부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 가나가 특히 보시면 여러분 수취함이 설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배달 우체국에서 교관교부를 하는데 그 교관교부 실시 5일 전에 이제 뭘 촉구하는 거야? 설치함을 촉구해요. 그래서 설치함을 설치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럼 넘기시면 37페이지 볼게요. 교관교부 실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물이 도착 날짜 도장을 날인하여 날짜별로 묶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요. 그렇죠? 그 다음 보관교부한 우편물 보관기간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10일로 하면 10일 꼭 알아야 돼요. 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수취하지 않을 때는 보관기간 경과로 발송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수취함이 없잖아. 수취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교관교부를 한다고. 근데 보관교부 하기 전에 5일 전에 설치하라고 한다고. 근데 설치를 안 하면 그냥 교관교부 하면 되는 건데 설치하라고 5일 전에 하면 그 5일 동안의 사이에 온 우편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우체국에서 보관하겠지.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냥 넘어가라. 그냥 이 내용대로만 봐라. 더 들어가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여기서 더 헷갈려져. 그냥 교환에 있는 대로만 봐. 그냥. 그쵸? 그러니까 수취함이 없어. 그럼 보관교부 하기 며칠 전까지 수취하라고. 5일. 그리고 보관했어. 그러면 어떻게 보관 이때 실시됐어. 그럼 며칠 동안 보관한다. 10일. 그것만 해. 그만.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 자기가 수취인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생각을 한다고. 그 5일 사이에 물건이 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편 공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져. 그건 언제 하면 돼? 붙은 다음. 여러분이 뭐일 때 하면 돼? 여러분 직원일 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직원이어도 이거 안 할 겁니다. 100% 여러분 직원이면 그냥 우물통에서 물건 이렇게 딱딱딱 언제 보낼지 그거 보고 소포면 그냥 들고 이거 하고 그 다음 예금이면 보험이면 딴 거 하지.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집 배운 아저씨들이 이게 하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있는 대로만 해라. 더 하지 마라. 알겠죠? 이거 보면 이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파트가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있는 대로만 암기해줘라. 꼭 기억하세요.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37페이지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 여기에서 보시면 그쵸? 취급 대상 우편물하고 취급 대상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30kg 이하만 배달돼요. 넘기시면 보험되는 거, 서비스 제외되는 거 있죠? 별표 쳐요. 38페이지. 보험 취급, 특별 송달. 여러분, 보험 취급하고 거의 특별 송달은 돼, 안 돼? 거의. 안 되지? 거의 안 되지? 그 다음, 우편물 보관하면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오케이. 국제 우편물. 여러분, 국제 우편물도 어떻게 서비스 제외예요? 알겠죠? 특이하죠? 그 다음 이제 처리 절차 요 우물통에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 관리자 로그인하고 아니다. 우물통 체크하는 게 아니고 무인우체국 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거 누르는 거지. 누르는 거. 로그인하고 회원번호 입력하고 배달함 선택하고 바코드 판독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배달함 자동 열림하고 투함하고 배달함 닫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태 터치해야 돼요. 근데 별로 없어. 무인우체국이 처음에는 이게 앞으로의 대세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잘. 그래서 지금 전국에 2-3개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게 엄청 선생님, 저희 집 근처 우체국 가면 요런 거 기계 있어요. 무인우체국은 아예 사람이 없어야 돼. 아예 없어야 돼. 그쵸? 아직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체국은 내가 볼 때 여러분 앞으로 사람 계속 필요해. 왜 그러냐면 우체국은 지방에 이게 인프라거든. 지방 인프라거든. 그래서 지방에서 우체국이 없다. 그러면 큰 그 인프라,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은 꼭 필요하다. 만약에 우체국 민영화를 한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광화문에 가야 합니다. 알겠죠? 제가 2번째 줄에 쓰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유수쌤이 쓰고 유수 선생님하고 직원들 쓰고 제가 2번째 줄 쓰고. 그쵸?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뒤에 쓰세요. 여러분 노조하고 같이 해요. 나는 그냥 할 테니까. 이거 내가 들으면 되겠다. 이거 들으면 되겠다. 민영은 안 됩니다. 민영은 안 돼요. 그 다음 우편물 배달 처리 유의 사항 보시면
동의어돼야 돼요. 동의었고 고객 부재 이것도 통화로 동의어돼야 한다. 그쵸? 그리고 전화번호 유효하지 않으면 반송 처리된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달함 요거 잘 봐야 돼. 맨 마지막 38페이지 맨 끝허리. 배달한 후 3일 이내 받지 않으면 반송 처리하고 재배달, 전송, 보관은 연장이 뭐하다? 불가하다. 이거 봐요. 불가해요. 알겠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우체국에서.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우리 올인원 교재 볼게요. 313페이지입니다. 암기 팁 보관 12로 반송 있고요. 요거 봐야 돼. 5삼겹살 배달 가능해. 5 이하 30kg 이하만 배달한다. 오케이. 근데 암기 팁도 별로 없네. 그럼 314페이지 여러분 피세요. 이제 올인원 OX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이 기냐? 2층 이상 건물 거기서부터 틀렸네 여러분. 우리 2층 이상 건물이 있어서 다 3층이야. 3층 이상 건물이 3층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 주거시설, 사무소, 사업소별로 규격에 맞는 우편 수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구조상 한 곳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몇 층? 3층. 그쵸? 3층. 3층이니까 몇 개 장소겠어? 3개 장소. 띵! 오케이. 우편 수치함 투함된 우편물은 장기간 방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두되. 그치, 그대로 둬야지. 고객이 요청하거나 이사로 수취인 없음을 확인되었을 경우는 반송 처리한다. 맞아요. 다만 수치함 주변에 방치된 우편물은 반송함에 투함하거나 하여 반송 처리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리한다. 맞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편함에 있는 건 그냥 놔둬. 우편함에 있는 건 놔두는데 옆에 이제 방치돼 있으면 어떻게 돼? 방치돼 있는 것은 어떻게? 반송에 투입하여 반송 처리 기준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치돼 있는데 반송이라 적혀 있어. 그럼 어떻게 반송하는 거고? 아니면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편함에 있는 건 우리 건들지 마. 이 얘기에. 오케이. 그 다음 3번 보죠.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은 우편 수취함이나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구내 수취인에게 배달 보험 등기하고 특별송달 포함되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이거 재판이라니까. 감옥 가요. 수취인에게 배달해야지. 수취인에게. 받아봐야 돼. 이 가슴이 텅텅텅텅 열려가지고. 그 건축물이나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없다. 오케이. 띵! 그 다음 4번. 등기 우편물은 대리수인에게 배달할 경우 정당 수취인에게 대리 배달 사실을 어떻게 돼? 문자 서비스로 안내하고 등기통상의 경우 수취인의 알림통, 전화 등을 통해서 경비실, 관리사무소를 배달 장소로 지정했더라도 그쵸? 사전 협의 돼야 돼, 안 돼야 돼? 사전 협의 돼야지? 그래야 돼, 하나 더. 오케이. 띵동댕동! 오케이. 그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건축물 소유자는 공동주택, 상가, 빌딩,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 한 장소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반송함을 1개 이상 설치한다. 여러분 1개밖에 없으면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몇 개 이상 있어? 하나 이상이야?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 띵. 반송함에 투입된 우편물 중 반송, 사유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1회에 하나요. 왜 재투함에 반송이 있는데 바로 즉시 반송하지? 없을 때 1회에 하나요. 어떻게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띵.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죠. 7번. 우편 수취함을 설치한 우편물은 건축물에 우편 수취함 또는 우편물 접서를 설치하지 아니했을 때는 특별송달과 맞춤형 계약 등기에 한정하여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교부할 수 있다. 배달 우체국에서 교관 교부 실시 10일 전까지, 여러분 10일 전이야? 이거 5일 전이야? 5일 전까지. 그쵸? 수취함 설치를 어떻게 돼? 촉구할 수 있죠. 그쵸? 5일 전까지. 그쵸? 오케이. X네. 띵. 그 다음 8번 보죠. 보관 교부할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도착한 다음날. 그치? 다음날부터 10일.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수취하지 않을 때는 보관 기간 경과하여 반송 표시하고 반송한다. 그쵸? 맞네요. 10일. 다음날부터 10일. 다음날 꼭 기억해요.
그 다음 9번 볼게요. 무인 우체국 우편물 배달 서비스 제외 우편물은 보통소포 왜 들어가? 보통소포는 가능하죠, 여러분. 보험치고 특별 송달은 안 되지? 그쵸? 계약 등기 안 되는데 요건 들어가지. 요건 들어가. 국제우편은 안 됐지만 요건 들어가. 땡 X. 보통소포가 안 되면 대체 뭘 배달할 수 있겠어. 그쵸?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죠. 10번.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에서 특별소통기관에 배달함이 부족할 경우. 그쵸? 관내 주소지로 우선 배달하고 그때 고객 의사. 야, 바빠 죽겠는데 의사를 왜 물어봐. 특별소통기관이면 어떻게 엄청 제일 바쁠 기간이죠, 여러분. 설, 추석. 이거 안 돼. 지옥이야, 여러분, 이때. 현직자가 그러더라고. 눈 뜨기 싫다고. 가는 게 두렵대. 왜? 일이 엄청 많을 걸 아니까. 엄청 바빠요, 이때. 엄청 바빠. 이때 이제 특별소통기관의 직원의 이제 어떤 애가 쓰레기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안 도와주는 애들 있어. 지 할 일만 하고. 옆에 사람 거 안 도와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할 거 하고 남들 거 좀 바쁘니 같이 도와줘.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인성이 나온다. 특별소통기관 옆에다가 보자. 인성체크기관. 인성체크기관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때 있으면 여러분 또 도와주고 해야지, 여러분. 이때 딱 기억하세요. 아, 특별소통기관, 아, 인성체크기관이다. 내가 한가하다 그럼 옆에 좀 도와주고, 내가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해야죠.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아니에요. 확인 안 해도 돼. 그 다음 배달함에 배달한 후 5일 이내입니까? 3일 이내입니까? 3일이죠. 3일 이내. 틀렸네. X. 띵. 오케이. X.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 변형 문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여기는 그래도 아까 것보다는 좀 쉬워요, 여러분. 아까 것보다는 좀 쉬워. 1번 보도록 하죠. 1번. 3층 이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해당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내부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 주거시설, 사무소, 사업소별로 규격을 맞는 우편 수치함을 설치해야 한다. 맞죠? 규격에 맞는. 구조상 건물 구조 한 곳에 전부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층 이하 위치에 3개의 장소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맞죠? 설치 대상 건물로서 1층 출입구,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우편물 접수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수치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죠. 맞아요. 건축법 제87조 이거 다 의미 없어. 건축물 설치할 때는 건축법이야, 우편법이야. 우편 수치함은 우편법. 틀리네. 다음 몇 번 답은? 4번. How? 아, 쉬워.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쵸? 아니에요? 맞죠? 오케이. 자면 안 돼, 여러분. 저도 에너지 드링크 2개나 먹었어. 오늘 더 먹으면 안 돼. 이제 더 먹으면 안 돼. 저번에 3개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3개 커피까지 먹으니까 3+1 하니까 아, 잠이 안 와.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하다. 엄청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이거 뭐야? 미래의 나의 에너지를 끌어쓰는 느낌이잖아. 그쵸? 미래의 나의 에너지를 끌어쓰는 느낌이라니까. 끌어쓰는 느낌이야. 그 다음 2번 보죠. 2번.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볼게요. 관리 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이 없는 고층 건물 내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 수치함에 배달한다. 맞아요, 틀려? 없으면 거기다 배달해야지. 뭐 어디다 배달해? 우편 수치함에 투함된 우편물은 단기간, 장기간 방치 여부를 구분하고 왜 구분해? 왜 구분해? 그냥 놔둬. 뭐 없으면 어떻게 돼? 이상 없을 경우는 반송 처리하지만 그냥 놔두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 여러분 막 이렇게 놔둬야 돼? 아니 우리 범죄 행위 같은 거 보면 그 우편하면 어떻게 딴 사람 거 봐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돼? 이름에다가 가운데 이름 다 안 하고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쓰잖아. 이렇게 많이 하잖아. 옛날에 이름 다 해가지고 옛날 범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죠. 택배할 때도 어떻게 돼? 보통 가운데 빼고 이렇게 택배하고 그러잖아. 뭐 하든가. 그렇죠. 그 다음 디귿.
우편 수취함 주변에 방치된 우편물은 반소남에 투여하여 반송 처리 기준에, 그쵸? 주변에 방치되는 건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부가치구 우편물은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친 건물 수취함에 넣을 수 없을 때는 직접 배달해야지. 그쵸? 직접 배달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 니은만 틀리네. 다음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네요. How? 3번 보죠.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 중 주소지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층 건물 내 우편물은 우편 수취함이나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군내 수취인에게 배달한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군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했던 얘기 또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보험등기, 특별송갈, 맞춤형.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수취함에 넣어야 돼? 아니면 그 수취함에 넣어야 돼? 수취인한테 직접 해야 돼? 직접 해야지. 그렇죠? 다 받아보셨어요? 다 받아보셨어요? 그 다음 3번. 등기로 취급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그 수령 사실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등기로 취급하는 건 수령인에게 그 수령 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지? 등기 통장의 경우 수취인이 연락 알림통, 전화를 통해서 경비실 관리사무소를 배달 장소 지정했다면 했다. 사과 말씀 드리고요. 했다면 이것도 수정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햇면 요거 왠지 라면 이름 같고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했다면 사전협의 없이도 배달이 가능해. 사전협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사전협의 해야죠. 사전협의 해야죠. 틀렸네요. 다행입니다. 틀린 거에 오타가 나서. 사전 협의를 하고 배달이 가능해야 돼요. 했다면 내가 머릿속엔 다가 있는데 어떻게 워드 칠 때 어떻게 돼? 다를 빼먹고 했면 이렇게 했네요. 했다면 사과의 말씀. 매강 사과를 안 한 적이 없네요. 이거 죄송해서. 그쵸? 답은 몇 번? 답은 4번. 짜잘한 오타. 짜잘한 오타. 없어서 없어요, 여러분. 너 성격이 덜렁대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책 하면 오타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 네, 4번 보죠.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 중 우편물 반송함과 우편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적을게요.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책에는 제대로 돼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주택, 상가, 빌딩 등 건축물이 우편물 수취함에 한 장소에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송함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맞아요. 각 세대별로 수취함이 1개 설치 있는 개인주택 등에도 여러분 반드시나 의심해야 돼. 반드시나 의심해야 돼.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드시 우편 반송을 설치한다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1개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쵸? 반드시 나오면 어떻게 틀린 거야? 설치해도 돼. 근데 반드시가 안 된다니까. 반드시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틀려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반송함에 투입된 우편물 중 반송 사유가 표시가 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 반송하는 거지. 즉시 반송하는 거지. 있으면. 그쵸? 사유가 없을 때 한해에 대해 재투함하고 반송 처리하는 거고. 그쵸? 틀리네. 띵. 반송 사유 표시가 없는 우편물은 오배달 방지를 위해 봉투 표면 여백에 접착지 봉투를 메모지를 반송 사유를 표기 요청하는 거를 이 얘기지. 여러분 표시가 있을 경우 보내라고. 총 몇 번? 1번 보내라고. 문의해가지고 반송 처리하라고. 그쵸? 띵. 기억만 틀려. 다음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무인 우체국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화면 터치해야죠? 로그인해. 회원번호 입력해. 그 다음 뭐 선택해야 돼, 여러분? 바코드 판독해야 돼? 아니면 배달함 선택해야 돼? 당연히 배달함 선택해야지. 그쵸? 배달함 선택한 다음 뭐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바코드 판독하고 열려야지 투함하지. 안 열렸는데 어떻게 투함을 하니? 안 열렸는데 어떻게 투함을 하냐고.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암기할 거 없이 상식적으로 열려야지 투함을 하지. 열려야 투함을 하지. 그쵸? 그러니까 답 몇 번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6번. 고층 건물 내 우편물 배달 중 우편 수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설치하지 않았어. 교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수치함 설치하는 건축물에 우편 수치함 또는 접수처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 통상 우편물에 한정하여 배달 우체국에서 교관 교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딴 거는 일반 통상만 해? 그럼 보통 소포는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소포도 보통 소포도 보관할 수 있겠죠? 일반 통상하고, 그쵸?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뭐다? 보통 소포. 그쵸? 요거 배달 우체국에서 교환 교부 살 수 있다. 틀리네. 그쵸? 두 개 한정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배달 우체국에서는 교환 교부 며칠 전 5일 전까지 그치 입주자나 관리인한테 설치 통보하고 교관 교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맞죠? 5일이야. 5일 전까지. 보관 교부 실시 이후 도착하는 우편물은 도착 날짜 도장을 어떻게 돼? 날인해서 묶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네. 며칠 보관하는지. 보관 교부할 우체국은 보관기간이 도착한 날 다음 날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오케이? 그쵸? 맞아요. 기간이 경과해도 수치하지 않을 때는 보관기간 경과하여 어떻게 돼? 반송이라고 표기하고 발송이 반송한다. 맞아요. 그럼 틀린 건 요거네. 1번이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도 하나 더 된다. 보통 소포도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띵! 7번 가죠. 무인우체국 배달 처리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수취인 주소가 무인우체국으로 기록된 우편물은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배달한다. 단, 부패가 있는 거는 동의를 얻어서 배달한다. 맞죠? 서비스 가입회원 회원 번호와 회원 번호 해야지. 회원명, 관계인이 일치하는 우편물을 배달하죠? 맞아요. 고객 부재 우편물은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통화 등 동의 얻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동의 얻어야지. 서비스 가입하지 않은 회원 접수 우편물과 고객 부재 우편물 중 등록 확인이 된 이동 변화가 유효한 그 우편물은 연락 후 반송 처리한다. 여러분, 아니 유효한 건데 왜 반송 처리해? 유효하지 않은이지. 유효하지 않은. 지금 난리 났더만. SK 유심 때문에. SK? 아니 나도 SK 아니고 KT라 난리 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SK는 와이프도 교체하고 유심도 교체하고 SK는 뭐 교체 메인이야? 유심도 교체하고 와이프도 교체하고. 그쵸? 아, 교체 메인이네. 나는 와이프 교체 안 했는데 여기는 와이프도 교체하고 유심도 교체하고 참.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내 기업을 싫어해요. 내가 솔직하게 노트북은 삼성 거 쓰거든요. 삼성 거 쓰는데 이 윈도우 때문에 쓰는 거야. 윈도우 때문에. 또 뭐지? 그것 때문에. 그거 뭐냐? 그거 AS 때문에 쓰는 거지. 내가 컴퓨터만 잘해도 그거 안 써요. 컴퓨터만 잘해도. 아, 나 이거 델 살고 싶어. 델. 델인가? 델 있죠? 델. 벌로인가? 델 벌로예요? 아, 레노바요? 카톤에서 아니야? 싱크패드는 어때요? 아, 다 완전 나는 사대주의. 맥북 샀어요, 여러분. 맥북 샀는데 호환이 안 돼. 200만 원 넘고 2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호환이 안 되고, 그러면 맥북으로 뭐 하게 해요? 우익남 하고 있어. 맥북으로 우익남 하나 하고 있어. 맥북으로 우익남. 아, 파워포인트 되긴 하는데 호환이 안 되더라고. 이게 약간 이게 찌그러져.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8번 가자. 8번.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무인우체국 취급 가능 대상 우편물로 수취인 주소가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기록된. 그치? 이쪽 돼 있으면 돼요. 우편물인데 어떻게 주소가 여기로 배달함 돼 있어. 그럼 되는 거죠. 수취인 주소가 무인우체국 배달함 기록된 기록 우편물 중 서비스 가입 고객의 보통
등기소포는 취급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았어. 가입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럴 때 등기만 돼요. 등기소포 이것만 돼. 등기 통상 요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보통소포, 일반소포 같은 말이야. 교재에서 이걸 보통소포 쓰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들이 썼어. 맞아요. 여러분 쓰지 말라고 해놓고는. 근데 일반소포, 그러니까 보통소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야? 가입되지 않으면 무인우체국에 보통소포는 어떻게 여기 안 된다. 가입되지 않았으면 가입돼야지 보통소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일반소포, 보통소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 리을 보도록 하죠. 수취인이 부재할 때 무인우체국 취급 가능 대상 우편물로는 무인우체국에 배달하기로 수취인에게 배달 동의, 그치? 배달 동의어든 등기통상과 등기소포. 아까 그 말 똑같네. 그렇죠? 무인우체국을 하면 무인우체국 취급 가능한 소포 우편물은 우편상자 5호 몇 킬로 이하야? 30kg 이하지. 30kg 이하. 20kg가 아니고 30kg 이하. 틀리네. 그렇죠? 미음 다 틀려. 그렇죠? 그러면 답은 그렇죠. 디귿 틀리고. 그럼 답은 2번이다.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 좋습니다. 이제 9번. 다 왔어, 언니? 이거 끝나고 OX 하나 더 해야 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왔어요.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 서비스 제외 우편물로는 보험 취급 특별 송달 계약 등기. 맞죠? 그 다음 국제 우편물은 무인우체국에 안 돼. 국제 우편물 서비스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했잖아. 틀리네, 띵.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 절차 중 회원번호 입력은 서비스 가입자 우편물 배달한 경우에만 입력한다. 오케이. 그 다음 무인우체국 배달 절차 중 부재 중 우편물 배달이나 서비스 미가입자의 경우 비회원 배달을 선택한다. 이유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우편물을 넣고 닫으면 배달 완료로 어떻게 자동 처리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답은 2번. 국제 우편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인우체국에서는 안 된다. 오케이. 마지막 10번. 무인우체국 엄청 많이 됐네. 무인우체국 안 나왔는데 시험 문제는. 무인우체국 우편물 배달 처리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우체국 배달함에 배달 요청된 착불 우편물은 배달 직전까지 수납됐으면 배달 가능해요. 맞아. 배달함이 부족한 경우 의사를 확인하여 관내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 어떻게 배달한다. 맞습니다. 배달함 부족으로 관할 우체국에 배달한 경우 무인우체국에 여유 배달함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달한다. 맞아요. 그것도. 특별소토기간이에요. 추석이나 설이야. 부족했어. 배달하고 이때 확인한다 했어? 확인 안 한다 했어? 아까 우리 OX에서 확인 안 한다 했죠? 띵. 특별 송달 등 배달 제한 우편물은 수령이 관내수 배달하고 배달함이 배달한 5일 이내 우편물 받지 않을 때는 반송 처리. 특별 송달은 안 된다니까. 특별 송달은. 그리고 다른 거일 때도 어떻게 며칠 보관해야 돼? 3일 보관하고 안 되면 이제 반송 처리 돼요. 틀렸어. 말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리을, 미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만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내용하고 OX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챕터 29예요, 여러분. 챕터 29. 챕터 29는요.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등기 취급입니다. 39페이지야. 39페이지. 39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냐면 42페이지까지입니다. 책 한번 보고 갈게요. 39페이지. 등기 취급 우편물 배달 정당 수령인한테 줘야죠. 그죠? 수령인 확인하고요. 대리 수령인 할 때 어떻게 수취인 이거 가끔 나와요, 여러분. 대리 수령인 할 때 수취인 이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 이름 써야지. 자기 이름 써야지. 그쵸? 수취인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또 사진 그 사람 얼굴 사진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보험 취급 우편물 배달. 보험 취급 뭐 있을까요? 통화 등기, 물품 등기, 유가증권 등기, 안심소포 이런 거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했어요? 안 했어요? 국내에서도 보험할 때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꼭 보시고
특히 이거 안심 소포할 때 일회 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화하라는 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요거 41페이지 봐봐. 41페이지 네모칸 참고. 내용 증명 우편물 반환 청구는 약간 이거 다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1페이지 일반적 방법으로 처리하되 발송이 아닌 접수구 반송. 그치? 접수구로 해야 한다. 왜? 내용 증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체국에 하나 있어 없어? 등본이 있잖아. 여러분 내용 증명할 때 세 통 보내잖아 우리. 등본 2개하고 원본 하나. 원본은 어떻게 돼? 그 발송인한테 하고 수취인한테 하고 발송인 하고 그 다음 우체국이 보관하잖아. 그러면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체국 것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체국으로 어떻게 돼? 반송해야 한다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바꿔야 한다. 배달 증명까지 다 돼 있네요. 그 다음 특별 취급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OX OX 하기 전에 어떻게 돼? 우리 암기 팁 하고 가죠. 322페이지 322페이지 수령인 확인. 서명 안 되면 도장 사진 찍어야죠. 무인은 모니터 찍어서 증명하면 되고요. 마감 이유는 통증은 시간 내로 해라. 오케이. 물품 확인 말고 포장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 특급 이거 나온다. 배달 기한에서 여기에서 3 축하카드 우편환 민원 우편은 이길 특급 처리하죠. 이길 특급 처리하는 거 특급으로 민하나 축하해. 특급으로 민하나 축하해. 이거 암기 팁 기억하세요. 특급으로 민하나 축하해. 특급 축하. 축하. 그 다음 내가 생일 막 수업 시간에 강조한다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왜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관종이라 그렇다고. 보도록 하죠.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의 수취인이나 동거인과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은 등기치구 우편물 정당 수령인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리 수령인으로서 지정되어 우편 관서에 등록된 사람과 끊어줘. 수취인과 같은 집배구에 있는 무인 우편 보관함은 배달 동의와 관련 없이 등기 취급 우편물 정당 수령이 된다. 뭐가 틀려요? 무조건 뭐 해야 돼? 동의해야 돼? 동의 안 해야 돼? 관련 없이 말도 안 되죠? 동의해야 합니다. X. 띵. 그리고 그 다음 3번. 등기로 취급한 우편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배달할 때 발송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 수취나 그 대리인에게 배달할 때는 여러분 발송인에게 확인받아야 돼? 아니면 이거는 수령인에게? 수령인. 근데 이 교재 여러분 수령인으로 안 되고 수취인으로 돼 있어요. 교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기본 서에는 여러분 수령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수령인으로 바꿔주세요. 해설에 수령인으로 해서 수취인 말고 수령인으로 정오표에 제가 넣었을 거야 아마. 수령인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X. 그 다음 4번. 등기 우편물 대리인이 수령할 때 수취인 이름으로 서명할 수. 여러분 수취인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고 수령인 얼굴도. 여러분 이거 사진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여러분 이거 수취인 이름으로 해야 돼? 대리인 이름으로 해야 돼? 대리인 이름으로 해야지. 왜 수취인 이름으로 그거 사진 찍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진 찍은 거 봤어? 안 되지? 요새 졸업사진도 안 찍잖아. 딥페이스 뭐 한다고. 딥페이크구나.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 얼굴 딥페이크 한다고. 내 거 하세요. 내 거. 내 거 하세요. 내 거. 왜 이렇게 겁들이 많아. 아닌가? 여성분 좀 다르겠구나. 죄송합니다. 또 사과 말씀드리고. 그쵸. 제 거 하세요. 내 거. 내 얼굴에 이제 잘생긴 남자, 그 몸매 좋은 남자 사진 딱 붙이면 별론가? 얼굴이 죄네요. 얼굴이 죄. 누가 죄인인가? 얼굴 죄인이다. 얼굴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일행직 있잖아. 어린애들 할 때는 나 사진 찍으라고 해. 공부 안 하면 이런 사람 만난다 내가. 근데 여러분은 이미 다 마음생들 많아가지고 그쵸? 공부 안 하면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 노예 한 명 키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 잘 듣는 노예. 그쵸?
야, 진짜 우리 와이프 정말 똑똑한 여자야. 외모 본 거야? 아니면 말 잘 듣는 놈 잡은 거야? 말 잘 나 진짜 이번에 내가 진짜 스타디움에서 깜짝 놀란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상담하는데 4시부터 한 8시까지 비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뭐 하세요? 했더니 애들 케어하고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해서 정신이 없대. 아니, 밥을 지들이 알아서 먹지 왜? 나 이해가 안 간 거야. 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밥 차린 게 없거든. 와,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은데 난 대체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 오케이. 5번 보도록 하죠. 5번. 통화등기 송금통지서와 현금 교환 업무 취급 시 현금을 확인하고 봉투 표면에 수취인이 뭐 한대요? 날인한대요. 여러분. 수취인이 날이네요. 여러분, 수취인이 왜 날이니까? 참관자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 참관자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수취인이 날이면 안 되지. 그렇죠? 참관자하고 참관자 그 처리자가 이제 어떻게 날인해야죠. 틀렸네. X 띵. 6번 보도록 하죠. 6번. 물품 등기 우편물은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 포장. 그치? 물품 등기를 어떻게 돼, 여러분? 포장 상태 유무만 확인하죠? 오케이. 맞네요. 7번 볼게요. 7번. 유가증권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유의사항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어 확인하게 한 후 표기된 유가증권 서류명,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한다. 관공서, 회사 등 다량 우편물 배달 시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배달하면 안 되지! 돈하고 관련된 건데 배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배달할 사례가 없도록 뭐 해야 한다? 유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유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한다. 명확하게 하면. 또 여기서 이럴 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좀 더 명확하게 유의해야 한다. 안 되도록. 그 다음 8번 보죠. 내용 증명 우편물은 반송할 때 수취인 주소가 불명하더라도 해당 주소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한 후, 그쵸? 반송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발송의 연락처에 기록된 경우라도 방문하여 확인 후 반송 조치해야 한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8번에 뭐가 문제야? 뒤에서. 그치? 미리 뭐야? 연락을 해야 돼. 미리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 얘기가 없어. 그쵸? 미리 뭐하고? 전화하고 방문. 그쵸?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띵. 그 다음 9번 보죠. 8번까지 했죠? 9번. 9번 보죠. 배달증명서는 배달지명 발송인 주소지 관할 집배국에서 출력하여 출력 기준일 배달 완료 등록 후 D+3일이야? D+2야? D+2죠.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내가. 배달. 그쵸? X. 마지막. 특급지구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까지 수취인에 배달한다. 오케이. 취급지역은 우정사원본부장의 곳이에요? 지방우정청장의? 지방. 특급은 지방이 합니다. 알겠죠? 이번에 추가된 건 뭐야? 도수상가는 며칠이야? 8일. 오케이. X.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OX까지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서 틀린 것은 어떻게 돼? 교재 체크하면서 오답 정리하면서 봐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문제만 보고 바로 오답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서 보고 해야 돼. 기본서 읽고 정리하고 정독하고 그 다음 문제 풀고 오답하고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How?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 왜 포기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 시간은 좀 투자해야 한다. 2달로 안 돼. 4달 안 돼. 더 투자해야 돼. 만약 4달 만에 붙겠다. 그럼 남들보다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지금 남들 남들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멍 때리고 있을 때 딴 사람들 지금 엄청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지금 멘붕 나갔을 때 딴 사람 공부하고 있다고. 스카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수험생은 자신감 한 번 더 힘차게! 언니! 힘차게!
수험생 하나, 둘, 셋. 자신감! 자신감 갖고 해야 돼요. 하오? 좋습니다. 바이. 됐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뜨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